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인일주 사전 볼까요? 우리가 갑인일주는 간여지 동목이죠. 더군다나 이 양목이지 않습니까? 뭔가 시작하고 추진하고 밀어붙이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그렇죠. 이것을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주가 이 갑인일주죠. 이 갑목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 도전, 새로움의 대명사죠. 거기에다 내가 갑이 돼야 되니까 이제 누구보다 내가 앞서 나가야 되죠. 그러다 이것이 록을 가졌기 때문에 간여지동이 되죠. 더군다나 이게 정록이기 때문에 아주 자존심과 고집, 자립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능 밑에 있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일주가 또 갑인일주가 되죠. 그러면서도 이 사주 자체가 이런 망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망신이라는 것은 아주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이 사주가 또 이렇게 천근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인일주는 천근은 어떤 권력이나 명예 욕구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내가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취욕을 가지고 그 명예욕을 가지고 사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독립심이 강한 기운이 갑인일주가 되죠. 갑인일주가 인중의 병화라는 이 식신을 장생시키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성, 이 식신이라는 적극성, 그리고 이 병화라는 자체가 활동 무대가 넓은 거죠. 그래서 멀리 보고 도전하는 그런 기운이 강합니다. 자, 어쨌든 갑인일주가 그 인중의 병화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사주죠. 그래서 이 인중의 병화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식신생재가 되기도 하고 인목이 확 커지기도 하고 그죠. 또는 나갈 때가 아닌데 그냥 나갔다가 뚜리게 맞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렇죠. 여하튼 이 갑인일주를 본다. 오늘은 이 축월의 갑인일주가 있네요. 우리가 이 축토라는 것은 아직은 얼어붙어 있는 섣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동짓달보다 더 추운 때가 섣달이고 이 축이라는 자체가 인내한다, 기다린다, 압축한다. 그래서 이 축월의 갑인이 되면 이게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아직은 이 추운 얼어있는 땅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갑인이죠.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직은 나가면 안 되는데 이 갑인이 성급하게 지가 먼저 머리를 삐쭉 밀고 나가가지고 서리발을 막고 있는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상록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갑목이 그 뿌리가 튼튼해야 상록수가 되는 거고, 뿌리가 약하면 이 축월에 나가면 안 나는데 철모르고 그걸 우리가 철부지라 합니다. 철모르고 머리를 내밀고 나가서 이 서리발에 뚜리게 맞는 모습이 되죠. 하지만 이 축토라는 것 자체가 축생인, 압축시켜서 또는 모든 정보와 경험을 모아서 인목을 밀어주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축이라는 시기를 지난 인목은 상당히 대목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 보리 밟기가 돼도 보리를 밟아주고 나면 보리가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압축된 이런 시련을 거치고 난 상태에 이 갑인은 더욱더 대목으로 자랄 수 있는 의미가 또 가지고 있죠. 상대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축운의 갑인이 보면 인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격이 급한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자, 이 사주는 이 기축무진이라는 재성을 그죠? 양쪽에 딱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지지 중에 이 삼지를 다 재를 깔고 앉았습니다. 인중에도 뭐 재가 있으니까 사지에 다 깔았다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갑인이라는 이 목이 축토, 술토, 진토라는 각각 다른 토의 뿌리를 딱 내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초반부를 보면 이 술토는 내리기가 만만찮죠. 왜냐하면은 인호술이라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이 칠살이 각경충으로 때려 부쉈니다. 이렇게 긍긍목으로. 그럼 어릴 때에 내가 그죠?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그 공간에서 칠살에 그러면 이 어릴 때 이분은 상당히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그러지 않으면 아주 시련 많은 힘든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어릴 때 자기 동네에서는 평간 좀 알아주는 애였다. 이 평간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자기를 두드러지게 그 환경에서 나타내는 그런 경우로도 보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인호수로 내하고 유정한 관계죠. 그 다음에 시기가 기축이죠. 이 기축은 정제입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그죠? 축토, 나를 딱 잡고 있는, 하지만 나를 밀어주는 그런 환경. 그래서 이분이 정제격이면서 제가 형살이 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초반에는 그런 금융계통 중에서도 형살치는 돈의 시비가 붙는 그런 쪽의 직장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생사를 하니까 이분은 돈 문제로 해서 항상 형살과 철살이 드는 그런 초반의 운을 거쳐오면서 그쪽 계통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제대로 간 거죠. 이 모습 자체가. 그런데 이분 자체가 보면 시가 편재지 않습니까? 그죠? 재성이 혼잡하면서 재생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재생살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안정된 데 만족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강한 것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항상 가지게 됩니다. 물론 편재성 자체도 우리가 새로운 도전, 변화 이런 것을 요구하는 형태지만은 이런 정제교도 재생살이 되면 좀 안정되고 나면 이것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일을 키우든지 또 전환하든지 합니다. 이 사주는 재생살이 있으면서 재성이 혼잡해서 또 편재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재성 혼잡이라 하는데, 재성 혼잡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첫째는 내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정제와 합을 했으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편제라는 이게 뭡니까? 우리 투잡이나 쓰리잡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편제적인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정제가 재생살을 하면서 편제를 딱 뒀기 때문에 그런 초반에 그 금융업계에서 그런 이 재물 간의 분쟁이 있는 이런 계통 쭉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이 시에 있는 이 무진이라는 이 백호제를 쫓아서 특히 우리가 임진운 말로 가면 임진운 이진이라는 이 편제가 계속 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계속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런 안정된 그런 금융업계를 뿌리치고 퇴직을 하고, 그 전에 이렇게 이 혼잡을 하니까 같이 동시에 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죠. 그러다 결국은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 뭡니까? 뿌리치고 편제라는 이 사업을 쫓아서 나가게 되는. 그래서 특유의 이 갑인일주가 기축이라는 곳에서 계속 그 단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무진이라는 이 죄를 쫓아서 나아가는,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운 자체가 사오미로 딱 가게 되죠. 이 무식상 사주가 하운을 여름 운을 만나가면서 식신생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언제든지 이분이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죠. 물론 갑인이라는 간여지동의 뚝심으로서 밀고 나가긴 하지만 항상 이분이 있는 사회의 계통인 재생살과 축술형에 의해서 자기가 맡은 부분이라는 그 사업에 있어서 계속 형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분이 토가 형살이 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건축 토목이 관련해서 거기에 연관돼서 그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재가 많으면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 갑인일주는 이런 새로운 창조성, 도전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도전하는 심정으로 더군다나 재가 파와 형과 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 현잡하기 때문에 이 사업 저 사업 여러 가지로 그 중에서 특히 토와 관련된 건축이나 토목 이와 관련된 사업적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특히 운이 하운을 만나가니까 그죠? 아래 사람과 더불어서 또 식상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에 임하게 되죠. 물론 그 이성 문제나 이런 문제도 대개는 이렇게
이 재성이 혼잡하고 형살이 나 있으면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렇게 갑인이 간여지동 고란살이기 때문에 이 갑인이란 자체가 간여지동이면서 고란살이기 때문에 안정된 그런 가정생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이 땅 저 땅 쫓아다니면서 일을 계속 벌리고 그죠? 또 일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야 이런 분들은 삶의 그 의미를 느끼는 그런 행태다. 다행히 운이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볼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부모 된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은 좀 정제와 합의되어 있으니까 고마 은행에서 고마 그 금융업계에서 안정되고만 살아라고 하지만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살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더군다나 무인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현장, 형살나는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것을 해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이분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의 기운을 잘 풀고 사는 행태가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시련을 지나고 나면 이런 큰 상록수가 되는 대목이 되는 그런 형태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안정되게 그냥 땡 하고 집에 가는 이런 삶보다는 그런 사업적으로 이 땅 저 땅을 밟으면서 조정하는 그런 삶을 지금 현재 같이 사는 것이 오히려 이분하고는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분 자체가 지금 52세가 되게 되면 미대운이 오면서 진술충미가 딱 구전하게 되면서 인미기문, 일간이 인묘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술충미가 구전하고 그러고 이 을미라는 백호가 딱 동하기 때문에 이럴 때 건강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무인성이면서 이렇게 형사를 딱 들고 사고지가 딱 오게 되면 이럴 때 건강적으로 상당히 위험해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더욱더 사업적으로는 더 바빠지겠죠. 급제와 더불어서 급제가 와서 칠사를 해결해 주게 되죠. 이런 걸 합살유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다시 양인 합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재의 변화가 많아지게 되죠. 단 자기 일지가 자기 뿌리가 자기 몸이 인묘되기 때문에 그런 건강적인 모습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제와의 어떤 동업적인 모습으로 가질 때 내가 그 결과를 많이 가지기보다는 급제에게 좀 많이 나눠주는 심정으로 가지게 되면 이 운을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더군다나 이 사주가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추굴의 진신은 인성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떤 끊임없는 이런 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항상 배우는 자세와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오는 이 형살의 운에 대비해서 그런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가에게 잘 맡겨가지고 그런 세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앞으로 오는 이 형살이 동할 때의 모습, 특히 급제 동업에 의한 그런 형살적인 문제를 좀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도전적인 갑인일주, 축이라는 이런 어려움을 뚫어내고 상록수와 같이 대목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을의 갑인일주 사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